의원이 주말에 청년의 꿈이라는 청년 플랫폼을 공개하고 청년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의 최근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분이죠. 이언주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열심히 뛰신 거 저희들이 다 봤는데 네. 경선 결과 어떠세요? 많이 아쉬우시죠? 그렇죠. 또, 이제 어쨌든 민심에서 굉장히 네. 크게 이겼기 때문에요. 예. 네. 사실 또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기대를 좀 했고, 네. 진짜 당심에서 설사 저도, 2차보다 좁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네. 오히려 저희가 보면 이게 좀 더 늘어났어요. 네. 당심의 차이가 간극이요. 근데 그러게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막판에 왜 신규 당원 가입했다고 하는 네. 그 숫자에서 이렇게 권성동 그쪽 위원장께서 11만 명 이렇게 가입을 막판에 했다. 아마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아하.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캠프의 이 어떤 성격상 네. 사실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음흠. 온라인과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고 슬림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한계는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20% 정도 벌렸어야 되는 네. 그런 건데 조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 아하. 이런 아쉬움이 있죠. 다시는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청년의 네. 꿈이라는 청년 플랫폼 공개하신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렇게 위원장이나 본부장들과 식사 이렇게 그룹별로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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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그러면 말씀 이현주 의원님 드리더라고요. 같이 참여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냥 들으신 겁니까? 아니 이제 저희가 참여를 조금씩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네, 이 시작을 네.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좀 동기부여를 했죠. 왜냐하면 음흠. 선거 결과에 뭐 패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2040들의 열광적 지지, 또 그 지지는 뭐 단순히 뭐 대통령이 되라, 대통령 후보가 되라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 사회와 관련해서. 그래서 네. 이런 2040들의 기대에 승패를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그냥 내가 후보가 안 됐으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아하. 태도는 좀 무책임한 것 같다라고 그 말씀들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뭔가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아하.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민하겠다 하시고 청년의 꿈 음.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그럼 이 네. 성격이요. 근데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당내 세력화다. 워낙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정치적 무게감이 크시니까 혹은 뭐 네네. 창당의 준비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성격이 어떤 겁니까? 뭐 저희도 뭐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청년들의 어떤 여러 이제 아주 넓은 틀에서의 어떤 놀이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뭘 생각하시면 좀 벤치마킹 했다고 보면 되냐면 뭐 실제로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아닌데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간 영국 보수당의 청년 보수당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45년 전후의 총선에서 영국 처칠의 보수당이 참패를 하고 나니까 예. 이제 보수당 개혁 운동을 하는데요. 아하. 그때 네. 정치센터 이런 걸 만들면서 청년 보수당 운동을 하는데 네. 당 안에 어떤 당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당 안에 아. 이제 예. 있지만 이제 당 소속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조금 독립된,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당이 굉장히 낡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오질 않았어요. 음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틀을 갖다 좀 깨자. 그래서 네. 어떤 늙고 낡은 음. 정당에 뭐 활력과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아하. 그리고 2030,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관심, 네. 이런 게 전후에 이제 노동당으로 막 떠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관심들을 청년들끼리 계속 유지를 하게 하면서, 음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보수당 하면 좀
귀족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웰빙 정당 이야기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 보수당 운동을 통해서 아, 배출되는 예.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당 안에 이제 당 아니긴 하지만 약간 독립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이제 그 전하고 달리 서민 출신들 네. 이런 보수당 지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파와 계층을 떠나서 청년들의 어떤 스스로 만드는 당 이런 어떤 개념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홍 후보께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도 그렇고 홍 후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고 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과 네. 그런 것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기회를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와줘 보자. 뭐 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상담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상담소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네, 장을 마련해 주는 거군요. 보수당의 청년 중심의 당내 개혁을 위해서. 뭐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내 알겠습니다. 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좀 당내 보셔야 당.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짐작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홍 의원께서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합류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끝난 직후에 승복을 하고 이렇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열심히 이제 참여를 뭐라고 하셨죠? 그때 정확히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노력하면 좋겠다. 예. 이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거기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선대위에 어떤 자리를 가지고 참여를 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마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서 뭐 어떤 뭐랄까요 후원 내지는 뭐 응원 뭐 이런 마음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제가 잠깐 보니까요. 홍준표 의원의 페북에 쓰신 글을 구태 부패 귀득권의 나라를 바꿉시다. 거듭 말하지만 비리 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요 뜻 그대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고 물론 이게 뭐 그냥 절대적이고 뭐 전혀 변화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일단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2030 청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역할에 대한 그런 요청이 많으실 텐데 현재 소통이 뭔가 물밑으로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몇 번 두어 번 연락은 온 모양이던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요즘에는 전화를 거의 안 받으시거든요. 정해진 약속이 아니면. 아예 안 받으십니까 와도?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거 끝나고 좀 지금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정은. 그런데 아마 만나거나 뭐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그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여 안 하셔서 그런가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그 홍준표 의원께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실 이야기 같은데 사람 하나 있다고 2030이 따라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아시죠?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아니 뭐 그거는 홍보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청년 보수당을 모델로 한 뭐 청년의 꿈,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거기서 뭔가 관여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금의 청년 세대가 따라오고 이런
의존적인 그게 아니고 굉장히 그 글로벌하고 이미 자유주의적이 강하기 때문에요. 예. 또 이분들은 그렇죠.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난 분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진 시민의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분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리 와라 한다고 쫙 따라오고 네.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홍 후보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뭐 그동안 2030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 자체도 네. 내가 뭐 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의식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다만 어쩌면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 또는 그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네. 오랫동안 좀 그래도 몇 년 동안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 자체는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도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을 그러니까 물론 홍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을 예우를 드려야죠. 그런 게 없이 막 이렇게 폄훼하거나 하면 그건 또 굉장히 상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그냥 누구 몇 명을 앞에다가 내세우기만 하면 그러면 뭐 후보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돼도 그냥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그 세대의 어떤 자존감이 강한 자아가 강한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잘못 보이는 거다. 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이재명 후보도 요즘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예 그 커뮤니티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성의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고하는 글도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 정도면.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성의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신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지금 2030들의 사고나 이런 세계관하고 안 맞는 정책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기계적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2030들의 세계관은 공정한 기회거든요. 기회. 그래서 내가 기회를 공정하게 받되 그러나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럼 나한테 좀 더 주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걸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맞다. 그런 기본 시리즈의 어떤 깔린 철학이 자칫 잘못하면 더 불공정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컨대 이제 그냥 어쨌든 되게 비슷한 건데 이렇게 무작정 퍼주기식 그러면 청년들이 볼 때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어떤 성찰이 없이 그냥 성의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좋은 말씀 많이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